네, 잘 지셨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딱딱하죠?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국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체계에 대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봤고요. 세 번째가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를 봤고요. 네 번째 재가복지봉사센터. 이제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를 볼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역할은 지역 주민에게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훈련, 지역사회 현장에 배치, 활동 과정을 관리 평가하는 것이고요. 목표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정보 전달 체계로 조직, 전국의 248개 시도,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두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그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곳에 가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또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설치 목적 1991년도에 세워졌는데 여성자원봉사에 분산된 창구를 지역 단위로 통합 운영,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경과는 1998년도에는 263개소였는데 2002년도에는 159개소로 운영,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늘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본다면 직영이 56%, 여성회관 등에 설치된 혼합직영이 25%, 민간단체 위탁 운영에서 13%. 한계가 뭐냐면 인력 문제가 가장 취약해서 프로그램의 빈약과 예산 지원의 미약 등도 문제가 된다라고 김동배는 이야기했습니다. 관주도의 봉사활동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부족과 프로그램을 개발한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을 본다면 현재 정부 내에 여성가족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가부의 위상이 높아지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좀 아쉬운 것이 여성자원활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봉사의 개념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자원봉사 포럼이 있는데요. 설립은 1995년도에 했고 한국자원봉사 관련 전문학자 및 각계각층의 중견급 관리자들이 모여서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전략과 사회적 이슈들의 올바른 방향 수립,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졌습니다. 구성으로는 대학, 기업,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관련 인사들 170여 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활동은 정기적인 모임, 당시의 자원봉사 관련 이슈를 주제로
전국을 돌며 초청 강연회, 토론회, 세미나,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대학의 사회봉사와 중고생 자원봉사 협력 방안, 자원봉사 현장 재정을 위한 방향 제시, 국제자원봉사대 대비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일단 보시면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고생들을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이죠. 왜 자원봉사가 꼭 학생들만 해야 되느냐. 여성자원활동센터도 있었지만 좀 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사실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도 학생 위주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안에 해야 된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봉사 점수를 따야 된다.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자원봉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올바른 지역 봉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올바른 지역 봉사가 되려면, 올바른 봉사가 되려면 자발적인 마음과 무보수,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해야 하니까 이런 이유로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반인들이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너무 학생 위주로 구성되어져 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전망, 자원봉사의 전망.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미래의 자원봉사의 전망은 어떤가? 정보, 기술, 자본의 불균형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이 속에서 현재 이게 왜 거꾸로 되어 있을까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일시적 연민이나 충동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타심이나 책임감,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등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중심으로서 이러한 활동 꼭 필요한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더 전문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그래서 준전문가 역할을 요구하는 체험 활동,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빈부격차가 심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 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할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다. 점점 더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고 이기주의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개라든지 품앗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지역이었는데, 지역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또 이기주의화 되어져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잘 모르고 또 같은 지역에 살아도 굳이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어져서 도와야 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다 이 말은 이것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럼 이 속에서 여기서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확대해져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과 발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군가는 그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냥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봉사활동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회성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어떤 분야에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봉사의 좀 전문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봉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과제와 전망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과 기부자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봉사단체들도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 않다. 주로 학생들에 국한되어져 있다. 그것도 점수 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가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나도 자원봉사 해야 돼, 지역봉사 해야 돼, 그리고 꼭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원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봉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나는 당연히 무보수로 하죠. 그런데 내가 가서 노동력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과 기부자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물품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가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이든 기부 물품이든 그러한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해주는 단체나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업들이 물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 기업들이 아주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봉사단체들도 경쟁하는 시대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활동들, 그냥 나눔 먹기식이 아니라 사실 나눔 먹기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너무 많이 나오죠. TV에 굉장히 많은 TV를 켜면 뭐 북극 고물 도와주세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많은 단체에서 도와주세요. 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10,000원을 뭐 20,000원을 30,000원을 후원을 하면 그 20,000원 30,000원이 그 결혼한 그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30,000원이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비가 필요하니까. 행정비를 떼고라도 30,000원 내가 어떤 아이에게 후원을 했으면 최소한 20,000원은 가야 되는데 20,000원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 뭔가 후원을 했으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못 가요. 못 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문제이고 또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은 경제협력기구 OECD라고 하죠. 개발원조위원회 DAC의 24번째 가입국이고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요 참여된 거죠. 그래서 국제개발 원조 사업으로는 청년 봉사 인력을 개도국 원조 사업에 참여시켜 현지화를 통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시키고요. 다양한 경험으로 국제와 넓은 시각을 가지고요. 국가적 차원으로 대외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코이카잖아요, 코이카. 코이카 산하의 KCOC.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학과 학생들 코이카 단어로 20명 이상, 20명이 뭐야, 뭐 훨씬 더 갔을 겁니다. 코이카 단어로 파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그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생활비도 다 주고 합니다. 비행값 다 주고. 해외에 실제적으로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뭐 세계 여러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뭐 남아메리카, 뭐 여러 정말 전 세계 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이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코이카 단원으로 여러분 가실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애가 4명인데 첫째는 캄보디아, 둘째는 네팔에서 1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젊은 날에 해외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의미 있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많이 나갔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나가고 싶어요 하면. 코로나가 멈추면 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이제 과제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런테인 모니터의 활성화, 발룬티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활성화 필요하고요. 자원봉사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단체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게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성 역량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의 자원봉사단체 운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살펴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해왔다. 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을 돕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개,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개를 해봤을 거예요. 뭐 학생 시절에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반지개, 여행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 사회봉사 활동, 지역봉사 활동들을 이제 해오고 있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대 이후로 주로 이제 1990년대 이후로 각종 단체들이 세워져서 설립되어져서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이제 발룬티어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되어질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너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코이카 단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해외 코이카 단원으로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 우리 아들하고 딸도 갔다 왔고요. 우리 학과 학생들도 뭐 수십 명 정도 정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생활비, 비행기값, 뭐 왕복 비행기값, 생활비까지 다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가서 정말 봉사만 하시면 돼요. 대학생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역 봉사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의만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